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속도, 가속도 배웠고, 가속도 중에서도 등 가속도로 가속도가 일정한,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운동의 대표가 자유낙하다라는 것까지 얘기해서 속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다양한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와 탐구거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때 우리는 미지수를 찾아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시간을 구하시오라든가 속도를 구하시오라든가 이동거리를 구하시오라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때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나오는 방정식을 활용할 건데, 그 방정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초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있는 자유낙하 운동을 모델로 해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유도해보고, 그리고 그 사용의 실제 예시는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낙하가 되는 0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4초 동안에 흘러갈 때마다 몇 초마다 촬영한 것이고, 그때의 위치가 공의 위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채워야 될 부분이 속도에 대해서 몇 초마다 빈칸을 채워야 되고 이동거리를 빈칸을 채워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속도와 이동거리를 모두 알아내시오 라는 겁니다. 이 조건만 가지고 정말 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도 두 줄을 모두 채울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는 것,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준 거죠. 그럼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으면, 규칙은 아까 했던 것처럼, 지난번처럼 10씩 빨라지는 거 넣어주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0초일 때 정지,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 4초일 때 40. 단위는 생략했어요. 단위는 m/s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채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완성했네요. 정의로부터 갖고 왔죠. 그러면 나머지 이동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뭐냐라는 것부터 얘기하자면, 그래프는 물체의 운동 상황을 표로 완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표로 완성하면 분명히 이렇게 수고스러운 일들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위에는 시간이고 밑에다 넣을 거는 속도다. 단위는 초고 밑에는 m/s다. 빈칸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데이터 정보니까. 그러면 0초일 때 0,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이러한 수고로움을 다 써야 돼요. 그럼 만약에 두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값 2.3초나 2.5초, 3.7초에서는 그만큼 표를 더 많이 그려 넣어야 돼요. 이거는 매우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이용하면 한눈에 쉽게 운동의 양상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래프 하나에는 이 모든 정보가 다 집약되어 있고 예측도 가능한 아주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x에 대한 y 함수를 정의한 것처럼 시간에 대한 함수를 표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단위는 초, 그리고 세로축에서는 속도, 단위는 m/s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기준점. 그래서 표로 될 것을 그래프로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숫자들 중에 0,0으로 시작하고, 여기는 대략 4개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 위치는 2초가 될 것이고 4초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축에도 y축에도 숫자를 적자면 대략 하나, 둘, 셋, 4개라고 차등분했을 때 여기는 20이 되겠죠. 10, 20, 30 칸이 부족하네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40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좌표에 점만 찍으면 되죠. 맞죠?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그래프로 옮기는 거죠.
3초일 때, 1초일 때.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이걸 다 일일이 찍지 않고 몇 개 찍어보고 규칙이 보이면 바로 직선을 그어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낙하를 모델로 하고 속도와 시간에 대한 관계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에 과연 이동거리를 알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보통 그래프가 나와 있는 수학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울기 구하기, 기울기 구하기와 넓이 구하기입니다. 그래프 아래의 넓이 구하기. 그게 수학에서 참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프 아래의 시간축과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구간을 정해야 되니까 0초부터 2초까지의 구간에서 이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넓이를 다른 말로 면적이라고도 하죠. 면적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아래에서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우리가 아는 넓이와 면적은 0에서 2초까지를 구하는 게 과제고 해보는 거예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가로가 2예요. 2. 근데 숫자 2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존재하는 물리 현상에서의 계산이기 때문에 단위는 생명이에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20이라는 숫자가 맞지만 단위는 속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약분되고 답은 20이죠. 그럼 여기서 답이 20입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거는 단위 계산 우리 안 했잖아요. 그럼 단위만 따로 계산해 볼게요. 초 곱하기 미터 퍼 세컨은 원래 분수였으니까 이게 맞죠. 그러면 사라질 때 SS 사라지고 정답은 면적의 값은 바로 20m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를 갖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름 아닌 이겁니다. 0초부터 2초까지의 면적을 구했더니 미터가 나왔는데 미터는 누가 봐도 거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설마 선생님 혹시 이게 2초까지 이동거리입니까? 물체가 이동한 거리입니까? 이 정답이 1초일 때까지 처음부터 내려온 이동거리가 20이라는 게 답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다고 보면 딩동댕 정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래프 아래 넓이를 구하면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1초까지의 이동거리, 2초, 3초, 4초까지의 누적된 이동거리입니다. 이렇게 1초까지 이동거리 요만큼, 2초까지 이동거리 요만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사이값이 아니에요. 그럼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래프에서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실수값들인 1.5초까지라든가 2.3초까지의 이동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다 해야 되는데 수많은 매 초마다 다 면적을 구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좋은 포뮬러를 가지고 그 수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시간만 넣어주고 기본 정보를 넣어주면 바로 뿅 하고 이동거리가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리를 구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했던 이 방식은 실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 거지만 이제는 문자로 면적을 구해서 등가속도 운동 방식 첫 번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